물리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업비트 그 사용자 이용자 약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런 전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어떤 정부 행정 명령이 있을 때는 업비트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약관에 이미 써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그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또는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은 대략 한 2% 정도고요. 비트코인이 한 98% 정도 되는 디지털 자산 중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동일하다면 역사성이 중요한데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이제 가방이 나이키 가방보다 비싸고 또 우리가 맛집 앞집이나 맛집 옆집이 아닌 맛집의 줄 비싸더라도 맛집의 줄을 서는 이유가 사실 다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희소성과 역사성.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전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어떤 자산이 태어나고 주목을 받고 뭐 쇠퇴하고 소멸하는 건 전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희소성과 역사성 두 개를 가장 제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알트코인 투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그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또는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높은 가격 상승률보다는 이 자산을 내가 개인 지갑으로 옮겼을 때 어떤 정부든 또는 그 어떤 제3자나 중개자로부터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비트코인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냥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도 비트코인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뭐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어떤 그 누구도 이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올바른 투자는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닌 내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개인 금고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의 올바른 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어요. 그래서 금은방에 두고 오면 올바른 투자인가요?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다면 영수증만 갖고 올 게 아니라 금 현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그대로 둔다면 금은방에 금을 놓고 오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상승률도 있지만 이 자산을 내가 어떤 그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거대 기관의 어떤 외압으로부터 뺏기지 않는다는데 그 사실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이고요.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셔도 되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그 엔비디아만 봐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이 목적이다. 또는 내가 부를 어떻게 보면 일구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해 보려면 개인 지갑으로 빼는 게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업비트 그 사용자 이용자 약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런 전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어떤 정부 행정 명령이 있을 때는 업비트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약관에 이미 써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고 또 그 경험들이 온라인에서 초연결된 세상에서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를 되게 빠르게 인지를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위협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 가격에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비트코인을 정말 단기적인 차익 목적으로만 갖고 계시다면 거래소에 두는 거는 당연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무슨 일이 있진 않대. 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개인 금고 이런 거 시중에 검색해보면 많이 살 수 있고, 특히나 에어갭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NFC 같은 어떤 통신 모듈들이 완전히 차단된 형태의 그 어떤 물리적인 지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옮기면 네. 온전히 내가 그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나던 아니면 갑자기 통신사가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그 업비트 인증매를 못 받던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어떤 자산을 제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는 건 당연히 그 어떤 자산이든 이제 탈취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물 비트코인이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 지갑의 암호키,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키와 공개키라고 하는 네. 이제 한 쌍의 페어가 이제 존재하는데 네. 이 암호키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암호키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기가 없어져도 제가 그 암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네. 전 세계 어디서든 다른 기기, 다른 회사의 기기를 사서라도 네. 입력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공개키, 암호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암호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한 쌍의 암호키에서 공개키를 여러 개 파생할 수 있는데 네. 이 공개키를 가지고는 암호키를 유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키만 잘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도 블록체인에 있는 내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같은 곳에 보관을 하면 그 암호키를 거래소가 대신 보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래소가 내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온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가려면 반드시 그 암호키를 만들고 그 암호키에 해당하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그 현물이 이 지갑 속이나 USB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밀키가 여기에 저장되는 건데 대신에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봤다면 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키를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면 되고요.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저나 동일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런 지갑을 사가지고 니모닉을 적어서 금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인데 과거에는 그 암호키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통째로 날아간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암호키가 도난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보안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업비트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나 개인의 보안 수준이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보안 수준이 동일한데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권을 어떤 중앙화된 기관에 내가 그 공부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그 주권을 넘긴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건 말씀드리는 게 온전히 내가 내 재산이나 자산을 지키려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비트코인을 좀 몇 년 안에 팔아서 차익을 내고 그거로 만족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소에 두셔서 거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같은 기간에 그 비트코인 현물보다 더 많이 오르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수익률이라는 걸 어떤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측면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중에서 1등급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찾아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갖고 있었던 원칙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사자였는데 섹터가 성장 산업에 있는 자산을 사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원유 산업이랑 통신 산업이랑 그 인공지능 산업 그 성장성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시고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좋은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암호키는 그 뭐 영어랑 숫자의 어떤 그 자릿수가 굉장히 긴 그 암호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 비트코인 그 개발자들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24개에서 또는 12개 정도의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이 비트코인 암호키를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게 니모닉 그 24개 영어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의 암호키는 그래서 24개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기기를 사가지고 그 단어만 입력하면은 내 비트코인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그 우리가 흔히 핸드폰 락 걸어놓은 것처럼 지갑에도 락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지갑과 지갑의 비밀번호를 같이 잊어버리면 다시 당연히 털리는 거죠. 그래서 지갑에는 암호키 24개의 니모닉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지갑을 이제 오픈하려면 뭐 지문이나 또는 이제 본인이 아는 숫자 뭐 8자리 이런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기기만 분실이 되면 사실 그 암호키가 그 기기의 암호가 털리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안전하고요. 반대로 이 기기는 없어도 이 24개 단어가 만약에 유출이 되면 바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각 기기마다 어떤 보안 장치를 해가지고 3번 이상 틀리면 그 안에 내용이 삭제되도록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구현해가지고요. 각 지갑 회사마다 이제 보안 성능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 믿을만한 지갑, 특히나 에어갭 방식으로 어떤 인터넷이 완벽하게 차단된 형태의 이제 지갑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에어갭 방식의 지갑이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미국의 제이드라는 블록스트림에서 만든 제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키스톤 3 프로, 키스톤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에어갭 지갑이 있는데 이제 두 개 같은 경우는 에어갭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어떤 하드웨어 월렛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회사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카메라가 있는 모듈 같은 걸 사가지고 직접 제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사례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저는 에어갭 지갑이랑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지갑이랑 제가 직접 만든 셀프로 만든 지갑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조차 믿지 못하겠다. 왜냐면 그 안에 우리한테는 통신칩을 넣지 않았다고 했지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가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의심까지 해버리면 사실 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반도체랑 메모리 카드랑 카메라가 있는 모듈을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내가 설치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저요. 그렇죠. 그 종이 형태의 지갑은 사실 물리적으로 잊어버렸을 때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꺼낼 때 어차피 그 암호키를 하드웨어 기계나 또는 어떤 앱,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뭐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온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보안 같은 것들이 사실 100점이라는 게 없고요. 각 기기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100점으로 만드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노력과 학습이 저는 100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뭐 종이 지갑도 있고 에어갭 방식도 있고 그냥 제조사에서 만든 월렛도 있지만 이 각 어떤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나머지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전 100점짜리 지갑 또는 보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못 외워가지고 그 일단은 그 어떤 금고 같은 곳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의 대신에 그 순서를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이걸 유추할 수 없도록 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보안 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물리적으로 지갑이 다 없어졌을 때도 다른 나라로 갑자기 가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사실 제가 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게 또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건 보안 사항이라서 너무 그렇죠. 공개된 곳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실 새로운 자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그 재산권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추구한다면 사실 다른 대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보관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 어떤 흐름, 이제 국가가 멤버십 개념으로 제 심리적인 국경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그런 세상에서 자유롭게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 저장 측면에서 전통 자산 대비 해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비트코인 투자를 아예 안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신생 자산 초창기 투자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허무하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감기 전까지 충분히 수량을 모아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